안녕하십니까. 유치권 할 차례죠. 자, 유치권 320조가 유치권의 뜻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니까 부동산 또는 동산이죠. 유가증권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 있죠.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권. 제가 종이 쪼가리라고 했는데, 종이 쪼가리에 금전적 가치가 기재된 거, 화폐, 주식, 증권 있죠. 뭐 이런 것들,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것들, 금전적 가치가 있는 쪼가리, 종이 쪼가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유가증권이 뭔지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일단 남의 물건, 부동산 또는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컨대 갑소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을이 그 건물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채권이냐? 공사대금 채권.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했죠. 공사대금 채권은 그 갑소유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공사대금 채권. 이게 변제기에 있어요. 근데 갑이 공사대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유치할 권리. 이게 유치권이 됩니다. 여기서 유치라는 것은 물건을 점유하면서 엔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축업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공사대금 채권을 받아야 될 날짜가 됐어요. 안 줘요. 그러니까 나 공사대금 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겠다. 이게 유치권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점유가 적법 점유여야 됩니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안 준다 해서 건축업자가 힘으로 몰아내고 건물을 점유했다. 이럴 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유치권에서 포인트가 을이 갖고 있는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그 물건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건물을 신축 공사를 했기 때문에 생긴 공사대금 채권. 이런 거죠. 이런 걸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대법원이 그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라고 불러요. 이런 채권이 있을 때 그걸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유치권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목적물에 보존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해요. 이게 이제 필요비죠. 예컨대 수리비 같은 것들. 주택을 임차인이 전 월세하는 사람들 있죠. 그 주택을 수리를 했다. 그럼 임대인한테 수리비를 돌려받아야 되겠죠. 이게 비용상환 채권이다. 만약에 임대인이 집주인이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그 임대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유치권이 됩니다. 자, 조문에는 변제기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지급할 날짜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유치권이라 한다. 그 다음에 적법 점유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불법 점유로 인할 때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나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공사대금이 10억이다. 그 10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유치를 하고 있었는데 갑이 만약에 8억을 지급했다. 그럼 나머지 2억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요 2억에 해당되는 비율, 아까 10억일 때 전부를 점유했으니까 8억을 받았고 2억을 못 받았다면 요 전부가 아니라 그 5분의 1 정도만 점유해야 되는 거 아니죠? 나머지 2억을 받을 때까지 건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불가분성이라고 부르고요. 이 불가분성은 담보물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담보물권이라는 게 뭐냐? 지금 본 대로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가 제공한 물건의 권리를 행사하는 걸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이 담보물권은 돈을 돌려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해서,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담보물권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물건을 제공받아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물건을 담보물이라고 부르죠. 원칙적으로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에서 채권을 우선해서 회수하는 이런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런 담보물권에 의해서 우선 변제가 확보되어 있는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 대가로부터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그랬죠. 이렇게 우선 변제가 확보된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 하고요. 결국 이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성질 중에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불가분성을 321조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을 일부를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10억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8억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를 전부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불가분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21조 322조 자, 건물을 유치하고 있었던 건축업자 이 을은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건물을 경매할 권리가 있어요. 문제는 이 유치권자는 이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유치권자 말고요. 저당권자 같은 사람들은, 저당권자 같은 담보물권자들은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법원으로부터 먼저 배당을 받아요. 배당을 받고 소멸합니다. 다 받든 못 받든 어쨌든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고 소멸합니다. 그런데 얘는 목적물이 경매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아요. 유치권은. 그래서 배당도 안 받습니다. 결국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냥 버티는 권리가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지 않습니다. 목적물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없는데 경매권은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가 무슨 뜻이냐? 일단 경매 대가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우리 법원은 단순히 팔아버리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걸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유치권자는 322조 1항에 의해서 야, 나는 목적물을 경매할 권리가 있어. 언제까지 돈 안 주면 경매에 넣을 거야 라고 협박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매권입니다. 협박용으로. 그런데 이거를 우선 변제권도 없는 놈이 갖고 있는 경매권이라고 해서 협박용 경매권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팔아버리기 위한 경매권. 그래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러나 경매권은 있다. 여기서 조문 꼭 조심하실 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다 해서 이거를 혼자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은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자, 여기서 정당한 이유인지 아닌지는 대법원이 판단합니다. 어쨌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 목적물을 감정평가한 다음 가격이 얼마 나가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가 받을 돈이 10억이고 건물가액이 감정평가했더니 한 10억 정도 되더라.
그러면 법원으로 달려가가지고 판사님 제가 받을 공사대금이 10억이고요. 이 건물을 감정평가했더니 10억이네요. 액수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건물을 제가 소유를 하고요. 10억을 퉁치겠습니다.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간이변제 충당이랍니다. 물론 채무자한테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미리. 결국 간이변제 충당이란 4가지 요건을 통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감정인 평가를 거치고 법원에 청구하고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법원이 판결해 주겠죠. 그래, 너 건물 소유권 갖고 10억 퉁쳐. 이렇게. 그럼 얘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채권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이런 걸 간이변제 충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은 있다. 조문 암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4가지 요건을 통해서 목적물 자체를 변제, 자신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걸 간이변제 충당이라는 거. 특히 간이변제 충당은 요건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감정인의 평가를 거칠 것, 법원에 청구할 것,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할 것.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3조 과실수취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과실수취권은 엄밀하게 말하면 변제 충당권입니다. 어디에 충당하느냐? 자신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거예요. 다시 공사대금으로 옵니다. 공사대금에 기초해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던 을이 채무자 갑의 승낙을 받아서 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하고, 임대를 하면 월세가 나오죠. 흔히 말하는 차입이 나오죠. 이게 과실이에요. 이 과실을 을이 수취를 합니다. 을이 수취해서 공사대금과 이자에 충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치권자는 자신의 목적물의 과실을 가지고 자신의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과실수취권, 엄밀히 말하면 변제 충당권, 이걸 갖고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하실 게, 이렇게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의 승낙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게 323조 1항입니다. 자, 만약에 과실이 이런 차임 같은 돈이 아니라면 경매해야 됩니다. 막바로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차임 같은 것을 꼭 돈으로 충당하는 건 아니, 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병에게 임대하면서 이 차임을 돈이 아니라 한 달에 쌀 100가마니를 주기로 했다. 쌀 100가마니. 그럼 이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경매를 넣어서 경매해서 충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과실은 여기 기본입니다.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요. 남는 걸 원본에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323조 2항은 그냥 대충 넘어가시고 이 1항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승낙을 얻어야 된다는 거, 채무자. 이런 과실수취권이 유치권자에게는 있다. 과실을 수취해서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죠.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뭐 해야 된다? 경매. 이렇게 되죠. 갑수의 대리석 광산에 대해 대리석 채취를 위한 시설 공사를 한 을이 그 시설 비용을 받지 못해서 그 대리석 광산을 유치하게 됐다. 그 다음에 갑의 승낙을 얻어서 그 대리석을 채취하여, 과실이죠. 그 시설 공사 비용에 충당할 때 그 대리석 자체를 충당하는 게 아니라 팔아가지고 법원을 통해서 정당하게 팔아야 됩니다. 그 대금으로 비용의 충당. 이렇게 되겠죠. 이런 과실취권이 있다. 자, 324조. 유치권자는 지금 남의 물건을 유치하고 있죠.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함부로 다루지 말도록,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해서
민법상 뭔가를 다뤄야 될, 조심조심 다뤄야 될 의무, 뭔가를 조심조심 다뤄야 될 의무를 주의무라고 하고요. 그 주의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기 재산에 관한 주의무가 있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엄격합니다. 이 주의무가. 유치권자는 자기 물건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점유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가 아니라 조금 더 엄격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는 뭐라 그럴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주의를 하는 정도는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주의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의력이 좀 결핍된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개개인의 주의력을 따지는 게 자기 재산이에요. 반면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는 평균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주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의무가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무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빌려줘서도 안 되고 담보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1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나 2항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해서는 안 되는 의무, 이걸 위반해서 함부로 다루거나 승낙 없이 건물을 빌려줬어. 그러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일방적인 겁니다. 어쨌든 의무가 두 개가 있다. 위반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면 유치권을 소멸합니다. 다만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 예컨대 주택을 유치하고 있을 때, 주택공사대금에 기초해서 주택을 유치하고 있을 때 이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금방 훼손되죠. 우리 사람이 없는 주택 같은 것들은 뭐 한두 달만 돼도 벽지가 뜯어져 나가고 사람이 관리를 안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금방 우리가 흔히 하는 폐가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주택 건축 공사한 건축업자가 그 주택을 유치하면서 거주 사용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됩니다. 뭐 이럴 때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됐죠. 무슨 뜻이에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유치권자 의무가 두 개가 있고 위반하게 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